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도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도. 자, 오늘 했던 내용, 법인의 겸업 제한 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단 개인 중에서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안 된다. 이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MGM, 즉 분양 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모의고사에도 있었습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직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인장 등록, 개인 개업공개사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 인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된 거. 3월 초과 무단휴업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도 시험에 2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실무교육은 고용인이 받는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죠. 예,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인 X가 되겠습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잖아요. 고용인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는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했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3번. 1번부터 3번 자격증 미제출. 이게 맞습니다. 3번. 4번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죠.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되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2번) 이거는 아직 1번이 답인데요. 1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는 말 없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나올 수 있어요. 1종건생에 보면은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은행 ATM기도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이기 때문에 제1종 전용 주거지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1번은. 어쨌든 1종 건생에도 가능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잘 나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또 현실적으로도 알아야 되니까요.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낸다고 했죠.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X, 기억은. 니은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리얼은 디귿은 치약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5인데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이상이라는 표현, 이게 이상이 초과라고 되어 있죠. 6월 초과. 근데 이거는 뭐 국어적으로 봐도 어쨌든 6월 이상이면 6월 포함이잖아요. 6월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법조문에는 원칙은 6월 이하인데 예외적으로 6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이라고. 그 제가 국토부에 따지니까 그 이상 그럼 할 수 없냐 묻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어쨌든 법조문에는 원칙 6월 이하 휴업은 한 번,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6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전부 사전신고. 그 다음에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 만료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다 했는데 벌금형 X. 이거는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는데요. 모든 법, 대한민국 모든 법 통틀어서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행정법상 의미는 신고를 하면 적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태료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뿐이지 징역은 없다고. 벌금.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허가는 안 받으면 징역 벌금 받을 수 있죠.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절량권이 있는 거니까.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중개 2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수 50%를 주는 게 아니라 비용만 준다고. 비용인데 비용의 한도가 오늘 했죠.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잖아요. 중개보수 50%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X라고요.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어요. 스스로 발견하면. 뭐만 준다? 비용만. 근데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제가 아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해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했잖아요. 비용만 지불하지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5번 금지행위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요거는 4번이 답인데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아니 이게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해요.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그러면 영수증 주면, 중개보수 영수증 초과해서 받은 거 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면. 그럼 영수증 받아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민원 제기하면 등록관청에서 초과해서 받은 분한테 전화해요. 민원 제기되는데 이거 며칠 안에 해결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하겠다. 아니면 네가 가지고 들어올래. 딱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 계약 몇 년 몇 월 며칠 한 계약서 확인설명서 가지고 들어올래. 내가 나가서 조사할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돌려주려고 전화하면은 돌려주겠다 하면 의뢰인은 그것만 돌려주는 거 안 된다. 손해배상, 위자료, 정신적 충격받은 거 합의금 더 달라고 해요. 합의금 받는 건 불법 아닙니다. 합의 안 되면 행정처분 받고요. 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초과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다음 4번입니다. 자,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명시해야 될 게 뭡니까?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인데요.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인데요. 이 소재지가 무슨 소재지냐면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요. 연락처, 이거 연락처도 의뢰인 연락처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연락처예요. 등록번호 5개 기재해야 됩니다. 등록번호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7번인데요. 표시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성명, 소연 등. 아까 우리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 소연 등. 글자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안 되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5가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여기에다가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그 소가 뭐냐면, 이거는, 이 소재지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이미 앞에 했잖아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이 5개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그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여기에다 8개를 더 광고해야 된다고 했죠? 8개가 뭐였습니까?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거 글자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적는 거 보여요? 밑에 제가 적은 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18개를 이것도 앞에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매물 올리려면 18개, 건축물인 경우 18개를 명시해야 된다고요. 이거 작년 8월 21일부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닌 것, 명시해야 될 사항 아닌 거 했으니까 이런 게 1번이 답이라고 다 해야 된다고 이거. 여기다가 건축물인 경우 8개 더 해야 돼요 또. 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답은 4번인데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처벌 규정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답 4번입니다. 4번. 4번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계약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3년 보존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계약서 5년 보존 틀렸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그 다음에 이게 거래 당사자인데 거사자라고 되어 있네. 거사자. 거사자 여러분 또 거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프린트에. 거래 당사자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만 잘못됐나 보네. 거사 무슨 거사의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 매수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공란으로 두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요. 공란으로 비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약간 사기치는 분들. 왜? 나중에 다시 불법으로 전매하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 적으면 되잖아. 공란을 비워놨다가.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되겠죠? 반드시 적어야 돼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사자가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디귿.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 법정 서식 자체가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으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맞죠? 취소 안 되면 의무 정지될 수 있고요. 소속 관계사는 자격 정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엄, 소속 관계사는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업은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에 협회가 주어를 바꿔가지고 시험에 냈다고 협회가 표준 서식 사용 권장할 수 있다. X.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권장하는 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관계사가 있는 경우 소속관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소속관계사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틀린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기업, 미연, 디귿, 비업 4개네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틀린 것. 확인 설명. 기업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를 포함 모두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옛날 기출문제라서 서명 점 찍고 날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대부분 판례는 서명 점 찍고 날인도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법조문에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 찍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2명이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게 지금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지금도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되어 있었어. 확인설명서 서식 뒷면에 기재 요령에 보면 예, 맞습니다. 2명 넘는 경우 지금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이름 적는 게 공동중개 2명만 가능하도록 적혀 있어요. 그 3명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나 더 서명 및 날인해서 첨부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니은에 불응한 경우에는 설명하거나가 아니라고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취지를. 틀렸고요. 디귿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했다면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임차인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임차인 취득세 안 내죠.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취득세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임대차인 경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왜냐하면 임차인은 정해진 대로 이용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최유효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임대차 목적에 정한 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리얼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이거 임대차 틀렸고 임대차는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미음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 예, 그 확인설명서 서식 보고 풀어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지형도면은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인데 지적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높낮이가. 공법에도 지형도면 고시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요. 이거 확인설명서 서식 맨 위에 보면 있어요.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어요. 손해 3억 입혔습니다. 손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보정 설정 한도액인 1억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겠죠? 나머지는 개인재산 가지고 다 물어내야 됩니다. 손해 생기면. 또 그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합니다. 그러면 손해 입히면 안 되겠죠? 전부 다 결국 토해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보험 든만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10억 손해 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지금 1억인데 이거 아마 또 바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1억 가지고 손해배상 다 못하잖아요. 아마 2배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제지는 몰라요. 4번입니다. 집값이 막 폭락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동탄, 서동탄에 동동탄이구나. 서동탄이 아니고 그 GTX죠. 그 있는데 뭐 한 500대 1인가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거의 4억대더라고요. 33평이 분양가가 주변에 지금 10억이 넘는데 시세가.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토지 조성원가의 공급 가격에다가 자기 적정 이윤을 더해가지고 분양가 산정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탄도 지금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된다고요. 지금 인덕원에서 지하철 생기고 또 GTX 노선 생기고 또 동동탄에서 병정까지 서동탄까지 트램 운영이 계획되어 있어요. 교통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묻더라고. 너 그렇게 잘하는 너는 부자냐 묻던데 알거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없고 남한테 이야기만 잘해줘요. 저는 없고요. 하나도. 답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개별 기준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이 말은 맞아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인데 최대 6개월 초과하면 위반 기간이. 근데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고요.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 그러면 2분의 1 더하면 15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교육제도 중에서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이 없는데 그 대신에 교육 안 받으면 실무교육 안 받으면 취직을 못하고 개업 못하죠. 직무교육 안 받으면 보조원 취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요.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다.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매수 신청들이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이거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2번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요청이에요. 법원 행정처장. 매수 신청 대리는. 어렵죠? 매수 신청 대리는 국토부 장관 없어요. 등록관청도 없어요. 시도지사도 없어요. 오직 법원 행정처장하고 지방법원장하고만 나온다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면 맞아요, 국토부 장관. (2번이) 답입니다. 매수 신청 내리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 요청이라고요? 법원 행정처장.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 3번 비선호시설은 1. 주거용, 3. 토지만 기재합니다. 비주거용하고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기재 안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억할 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 마지막에 지지율 전부 다 안 나왔어요, 지지율이. 자,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1번은 대권, 금세, 실수, 여기 뭐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거래 예정금액, 이게 들어가요. 거래 예정금액. 여기에 서식에 보면 이게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돼, 이거. 그 건물주택 공시가격, 건물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 그 다음에 이게 재산세, 이거는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닌데, 취득 관련 조세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 이게. 재산세는 워낙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돼요. 1년분 재산세다.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잖아요. 2주택은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고요. 또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죠, 지금. 양도소득세 세율이 6월 1일 이후에 팔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년 안에 파는 거 한 6, 7천만 원 남는 것 같은데 6월 1일 이후에 파니까 4천만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6월 1일 되기 전에 파니까 1천만 원도 안 돼요. 4배 늘어나더라고요. 한 6, 7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팔아가지고 6월 1일에 잔금 치르기 어렵죠? 그러면 지금 계약하자마자 바로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세법에서 보면 언제 명의 넘겼는지 잘 모르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등기 문제 있으면 등기한 날이잖아요.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건조당 설정 등기하면 된다고. 잔금하고 중도금 못 받은 거는 2억 남았으면 2억 한 5천 건조당 설정 등기해놓고 먼저 명의 넘겨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잔금 주면 건조당 말소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금 줄이려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지금 6월 1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더 많으니까. 지금 뭐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월 1일 이후부터 집값이 폭락할 걸로 예측하는 분이 있고요. 오히려 폭등할 걸로 예측하는 분이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미래를 정확하게 알면 다 돈 벌겠죠. 모르니까. 근데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분 보니까, 이 대전에서 하고 있는 분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거, 싼 거 막 싹 처리하는데 서울 쏘아가지고 집도 보지도 않고 그냥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다 써버린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투기꾼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좀 군포 좀 오라고 해서 3번 좀 투기꾼 좀, 군포는 안 오고 저 우리 김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집값 올려놓고 다 나와버린다고요. 메뚜기 떼라고 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메뚜기 떼, 투기꾼, 메뚜기 떼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싹 쓸고 지나가버리면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매물 있는 거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높여가지고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도 세금 내도 한 반은 남잖아요. 2천만 원은. 그럼 일주일에 2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해가 또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런다고요. 그래 자꾸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데 종부세에 대한 건 없다고 우리 서식에. 재산세만 있어요. 왜냐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이때까지 1%였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좀 늘어났나 보더라고요.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우리 암기 프린터 지금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56번에 동그라미 3번.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은 10분의 1이죠.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죠. 4번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각가격.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인데 1억이라고 최저매각가격이 나오면 내가 1등 하려고 1억 2천 써냈으면 1억 2천이 매각가격이라고 만약 1등을 했으면 그게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항고보증금은.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빅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10분의 1이라는 게 최고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이거 4번입니다. 이게 최저매각가격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이게 3번 지문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이게 4번 지문입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문제 다 푼 거 맞아요? 예, 그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 보니까 펜을 들기로 하는 것과 펜을 드는 것,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날 다음 주부터 특강 들어야지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들으라고요. 지금 특강 많이 들으라고 이런 좋은 명언을 찾았습니다. 해야지 자꾸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날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